자,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계속 알아볼게요. 자, 이 시간에는요,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요, 비탄력적 이렇게 그려지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린 걸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린 걸요, 비탄력적. 왜냐하면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얘는요, 팍 늘어났죠. 이런 걸 탄력적이다. 얘는요, 가격이 올라갈 때 조금밖에 안 늘어났죠.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탄력적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인허가 받기가 용이할 경우도 있고 뭐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지역은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요, 건설업자는 아파트 짓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크게 늘어났네요. 크게. 그 이유가 뭐예요?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 지역은요, 인가 받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도요, 크게 안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걸요, 탄력적, 이런 건요, 비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생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 수도 있고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택지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그 건설업자는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하는데 만약에 용도 전환이 용이하답니다. 용이하다는 얘기는요, 뭐 공법상 규제 같은 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형 지세 같은 게 뭐 산 같은 거라든가 뭐 돌 같은 게 뭐 암석 같은 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쉽게 많이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 용이할 때는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도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 같은 게 너무 많고 지형 지세 같은 게 좀 바꾸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는요, 크게 안 늘어나겠네요. 이번에는 생산기간이 짧을 경우에는요, 탄력적입니다. 생산기간이 길 경우는요, 비탄력적이 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배 만드는 회사가 있다 치자. 대우조선 해양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선도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조선도 만들어 팔기도 한다고 치자. 유조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이게 요거는요, 어선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유조선도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선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진짜. 한 대. 생산기가 짧죠. 근데 유조선 같은 경우는요, 덩치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진짜. 1년. 그럼 똑같이 1년으로 잡아요. 1년 잡는다면요, 얘는요 1년 동안에 어선 가격이 오르면요 한 12대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요, 어선 가격이 유조선 가격이 올라가도 한 대밖에 못 늘리죠.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입니다. 길수록요, 비탄력적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보통 이제 비탄력적인데 장기로는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으려고 하는데 기간은 한 6개월로 잡아요. 6개월. 그리고 요거는요, 한 3년 정도 잡아요. 3년.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에 아파트 지어 팔기는 힘들죠. 그래서 크게 안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3년이라면 아파트 많이 만들어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로는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신규 주택 같은 경우 새로 지어서 파는 주택은요, 비탄력적인데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거는요, 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 다 6개월로 잡아요. 6개월 잡았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요, 그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소유자가 갖고 있는 걸 파는 거를요, 기존 주택을 판다는 거고, 아파트 가격이 좋아지면 그 지역에 새로 지어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6개월 동안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파는 건 힘들겠죠? 그렇지만 기존 주택은요, 그냥 시장에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갖고 있는 거 그냥 팔려고 내놓는 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비탄력적, 기존 주택은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갈 때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 자, 여러 학습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기술 수준이 부쩍부쩍 향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요, 그 규모의 경제에 따라 계속 생산량을 늘어날수록 점점 인건비라든가 자재 가격 이런 게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요, 뭐,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점점 하락한다면요, 그만큼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더 늘릴 수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 올라가도 상대적으로요, 뭐 생산 기술이 답보 상태라든가 아니면요, 생산 요소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죠.
야근 같은 거 하게 되니까 막 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요, 크게 안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요, 탄력적인 형태다. 이런 경우는요, 비탄력적인 형태다.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엑스트라, 우리 첫 시간에 주연급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부했고, 두 번째는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부했는데, 둘 다 답을 할 때는요, 무조건 부호 무시하고 답해야 돼요. 뭐 무시하고 답하되, 다만 나중에 해석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과 공급량은요, 비례한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엑스트라급을 공부할 건데, 얘네들은 엑스트라급이지만, 요거는요, 다른 거하고 같이 붙여서 막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 둘은요,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냐, 플러스가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할게요. 얘네들은요, 부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나오냐, 아니면요, 플러스가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먼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걸 나타내는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것도 백분율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30%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제한은 크게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고 덜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측정할 것이냐, 이렇게 측정해 보자는 얘기죠. 이걸요, 일라터스티 인컴 해줄게요. 인컴은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 자, 이런 풀을 써볼게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좀 됩니다.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한 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 수요의 변화냐, 수요량의 변화냐, 이런 거 전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근데 거기서는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구분하라는 문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 섞어서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소비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이런 것들은요, 구분하라는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구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넓은 의미의 소비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소비량.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뭐 수요의 변화를 해줘야 되지만, 뭐 섞어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때 얘는요, 요거는 부호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호 자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월급 더 준답니다. 더 준다니까 요번에 신도시 예정 지역에 뭐 고급 아파트, 고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소득이 증가하니까 달동네에 있는 저급 아파트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 수도 있겠네요. 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겨울철에 그 석유 같은 거 있죠? 보일러 같은 거 많이 떼려고 석유 같은 건 잔뜩 구입할 수 있지만, 자, 그전에는 연탄 뗐었는데 연탄 같은 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이거 뗐다가는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석유나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요, 수요를 증가시켰죠? 이런 걸요, 정상제라는 겁니다. 우리 공부했던 정상제다. 반대로 연탄이라든가 저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안 살려고 하죠. 이런 걸요, 열등제라는 겁니다. 열등제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정상제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요, 소비도 늘리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로 하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0보다 큰 형태가 나타납니다. 0보다 크다. 근데 연탄이라든가 저급주택 이런 것들은요, 열등제 아닙니까?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안 살려고 하죠. 오히려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누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